자산을 선점해가지고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지리적인 거, 제품, 선반 공간 등을 포함한 이치와 관련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지만 스케일스 관련된 어떤 걸 그런 걸 잡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위치하고 큰 상관 없습니다만 그죠. 그렇지만 여튼간에 어떤 옛날에 처음에 이제 그 우리 기업들 시작한 거 보면 대부분 다 뭐 어떤 시멘트 같은 스케일스라든가 어떤 그런 중요한 어떤 원재료나 이런 것도 있는 어떤 그런 걸 포지션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경우 많죠. 그건 좋은 자리를 갖다 차지하는. 그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미 퍼스널 무버 어드밴티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는 걸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예.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구매자 전환 비용이야. 구매자 전환 비용. 그죠? 구매자 전환 비용인데 구매자 전환 비용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인데, 그죠? 자, 구매자 전환 비용이라는 게 왜 발생하냐면은,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매일 제품 쓰잖아. 제품 쓰죠? 매일 제품 쓰다 보면은 그 제품을 계속 쓰다 보면은 한 달, 두 달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습관성의 어떤 그런 어떤 사용 패턴이라든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어떤 제품을 갖다 계속 사용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다른 제품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다르다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적용하는 경우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문을 열 때마다 항상 저렇게 문을 당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데 가보니까 문을 갖다 이렇게 미는 문이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당기다가 문을 밀락하면서 힘들 거 아니야. 어떻게 그냥 막 당기는데, 그죠? 딱 당기는데 문이 안 당기지 않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무슨 제품이든지 다 뭐냐면은 전환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작동합니다.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작동하거든요. 특히 이게 뭐냐면은 신제품을 갖다 개발하는 어떤 그런 처음 퍼스트 무버가 돌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상당히 어떤 그런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상당히 작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특히 이게 어떤 데 많이 작동하냐면은 IT 기업 있죠, 요새. 그죠? IT 기업들. IT 기업들 보게 되면은 이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봐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여기 보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에 있습니다만 윈도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게 있어요? 아피스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아피스 파워포인트부터 쭉 있잖아요. 그죠? 예. 하나하나 엑셀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 쭉쭉 하나 살펴봐요. 그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해 서로 교신을 하려고 하면은 사용을 해야 되죠. 그 프로그램을. 그렇죠? 엑셀 같으면 엑셀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날 다른 경쟁자가 시장에 나타나가지고 우리 제품 사용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훨씬 낫다. 우리 제품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품의 사용 방법을 갖다 알려주는데 그 사용 방법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기존에 사용한 그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더러운 것 복잡한 거 갖다 다 들어가 일일이 다 듣고 나서 적응을 자기 자신 그냥 적용시켜가지고 새로 사용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어떻게 더 나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나을 것 같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대로 사용하는 게 낫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때 발생한 게 뭐냐면 어떤 겁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 안 하고 경쟁사 걸 사용 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해요?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한테 은연중에 있는 그 스위칭 코스트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몇 년 동안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그 자연적으로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그 코스트가. 그죠? 근데 이거 갖다 다른 경쟁자로 바꾸게 되면 코스트가 엄청나게 발생하거든. 아씨, 뭐지? 엄청 발생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 코스트를 갖다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없거든.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 서비스를 잘해주면서 그러니까 열심히만 해주면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개발되는 거야. 그런 코스트가 개발되는 겁니다. 이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장의 퍼스트 무버죠. 그렇잖아요. 그죠? 퍼스트 무버죠? 마이크로소프트 퍼스트 무버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어떻습니까? 퍼스트 무버예요? 레이트 무버야? 퍼스트 무버죠? 퍼스트 무버잖아. 그죠? 그런데 퍼스트 무버를 갖다가 경쟁을 갖다 레이트 무버가 나타나가지고 바꾸려고 할 때 쉬울 것 같아. 이 스위칭 코스트 때문에.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 막 사용하면서 엑셀 같은 거 사용하면서 서로 이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말로 막 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일일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 작동시키면서 그걸 갖다 다시 설명하려고 하면 힘들거든, 그게. 그잖아요? 그 스위칭 코스트가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그죠? 예. 그래서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구매자 전환 비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 전환 비용 같은 경우는 후발주자는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추가 지원을 투입해야 된다. 추가 지원을 해줘야 되죠. 추가 지원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품에 적응하는데 초기 거래 비용이나 투자, 시간이 지날 동안 구매자는 제품만 공급업체의 특성에 따라 적응하여 다른 브랜드로 변경하는 데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 자기 제품을 갖다 적응시키려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예를 들 필요도 없고, 여러분 이게 현재 컴퓨터의 그 키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키보드 보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는데, 이 키보드를 갖다 사용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과학자들이 이 키보드가 인간한테 가장 맞는가 하는 그런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은, 야, 현재 이 키보드 진짜 웃긴다. 왜냐면 이게 하려고 하면 막 손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이걸 진짜 우리 인간들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해서 인간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키보드를 만들었어요. 과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뭐냐면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인간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걸 상품화 시켜서 누군가 사업화해야 되겠지. 그렇죠? 사업화 하는데 누가 사업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누가 그래다 사업화 하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편한 건데 왜 포기했을까? 바로 콘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키보드 칠 때 보면은 키보드 안 보고 친 사람도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 키보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다 들어가 있죠. 가끔씩 보면 막 치면 그냥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그냥 막 찍히잖아. 그죠? 그런데 그걸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꾸기 쉽겠어요, 그게? 엄청 힘든 거거든. 그래서 그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편한 어떤 키보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쉽게 어느 누구도 그걸 사업화 시키려는 그런 욕구를 갖다 내지 못했던 겁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그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나카모토라든가 또는 워너펠트 같은 경우는 이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에 관련된 어떤 그런 비용에 관한 그런 논문을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어드밴티지를 갖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테크니컬 리더십하고 그다음에 자산의 선점, 프리엠션 오브 에셋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나서 구매자 전환비용,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 같은 하이 컨슈머 스위칭 코스트 같은 이런 이 세 가지 비용 문제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 때문에 결국 퍼스트 무버가 시장에서 어드밴티지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이론적인 토대예요. 오케이? 예.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와 관련돼 가지고 디스어드밴티지 어떤 게 있느냐? 그죠?
자, 퍼스트 무버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처음 시장 진입자가 갖고 있는 단점이니까 그 단점은 레이트 무버의 뭡니까? 장점이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래서 레인 무버의 어드밴티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 반대인 거죠. 앞에는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고 이건 레이트 무버의 어드밴티지 얘기하는 거예요. 레이트 무버 어드밴티지라는 게 퍼스트 무버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죠? 예. 자,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임승차 효과. 무임승차가 무슨 얘기예요? 프리라이드 이펙트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야?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레인 무버는 퍼스트 무버에 비해서 유일한 차이가 뭡니까? 시장에 늦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퍼스트 무버는 제일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레인 무버는 그거 보고 있다가 그게 비해 성공하냐 그걸 보고 나서 그거 따라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레인 무버 입장에서 늦게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들어가면 어떤 장점을 갖고 있겠어요? 처음에 기업이 성공하면 따라 할 거고 실패하면 안 가겠지 절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공하면 따라할 겁니다. 그죠? 실패하면 안 따라가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성공하면 따라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했는 그대로 할 거야. 처음에 들어온 기업이. 그죠? 처음에 들어온 기업이 공장에 이런 데 세우고